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중선 정리의 심화 버전인 스튜어트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진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스튜어트의 정리. 뭐냐,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의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자, 중선 정리라는 거는 꼭지점 A에서 마주보는 변 BC의 중점과 연결한 중선으로 구성된 그런 정리였다면, 공식이었다면, 얘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D에 대해서 꼭지점 A에서 D를 선분으로 연결한 이 A, D와 관련된 정리인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m 곱하기 선분 AC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선분 AB의 제곱. 얘는 m 플러스 n의 괄호 열고 선분 AD의 제곱 더하기 선분 BD 곱하기 CD다.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박스 하나 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왜 그런지 이제 공식을 유도해 볼 건데, 지난번에 중선 정리를 유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D라는 점이 원점이 되도록 좌표 평면 위에다 얘를 올리면 BC의 연장선이 X축이 되게 하고요. 이 녀석하고 수직인 요 직선이 y축이 되게 하면 d가 1.5에 놓이게 되죠. 이때 일반적으로 점 A의 좌표는 몰라 A, B라고 나요. 그럼 C점과 B점도요. M 대 N이라고만 되어 있지 실제 길이는 모르잖아요. 그럼 좌표를 제일 어떻게 설정할까라고 하다가 자, 우리가 BD 대 CD가 M 대 N이다라는 얘기는 B 대 상수 K를 주면 BD를 MK라고 놓을 수 있고 CD를 NK라고 둘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C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NK, 0이다 이렇게 놓으면 B점의 좌표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MK, 0이라고 둘 수 있겠네.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볼게요. 여기까지 설정이 끝났으니까 좌변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m 곱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A-NK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선분 AB의 제곱은 A 플러스 MK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따라니? 자, 그러면은 얘가 m의 괄호 안에서 전개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NK 플러스 N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다시 n배의 a제곱 더하기 2amk 더하기 m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전개하면 ma의 제곱 마이너스 2amnk 더하기 mn제곱 k제곱 더하기 mb제곱과 na제곱 더하기 2amnk 더하기 m제곱 n의 k제곱 더하기 n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도 더하기고요. 자, 그러면 이만큼 없어지는 게 바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앞에 두 개의 항을 a제곱으로 묶어내면 m 플러스 n의 a제곱이 생기고 맨 뒤에 두 개의 항도 똑같은 방법으로 m 플러스 n의 b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녀석은 공통인수를 뭘로 묶을 수 있어요? mn k제곱으로 묶으면 얘도 뭐가 돼요? m 플러스 n으로 묶여요. 그러면 세 개의 항에 모두 뭐가 존재합니까? m 플러스 n이 존재하죠. 그래서 m 플러스 n으로 묶어냈더니 남는 녀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mn k제곱인데 얘를 선생님이 mk 곱하기 nk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요거 두 개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n에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선분 ad의 제곱과 같습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그지? 그 다음에 mk라고 하는 녀석은 선분 bd의 길이죠. nk는 선분 cd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 녀석이 누구랑 같아졌어요? 우변과 같아지면서 증명이 끝났죠. 따라왔니?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중선 정리는 스튜어트 정리의 특수한 경우라고 했는데 바로 m하고 n이 얼마일 때입니까? 같을 때, 1대 1일 때죠. 그래서 m과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식을 정리하면 그게 바로 중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선 정리는 오른쪽 끝쪽이 MC의 제곱이었어. 중점이 M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AM 제곱 더하기 MC 제곱으로 끊었는데 MC 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M을 D라고 놓고 CD, BD의 곱이다라고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했니? 그래서 얘가 중선 정리의 좀 더 일반화된 정리다. 그래서 이거를 스튜어트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아뒀을 때 좀 더 빨리 풀리는 그런 객관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제 5번 주제로 넘어가서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모든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했던 거 복습하면서 고등학교 걸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 첫 번째 내용. 자, 기울기가 m인 직선 방정식.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 그거까지 쓸게요. 기울기 m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그럼 우리 뭐라고 알고 있어요? y는 mx. 두 번째,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b인 직선 방정식.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mx 플러스 b. 잘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p x1, y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이것도 이제 한 방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걔가 뭐냐? y는 m의 x-x1 더하기 y1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모든 공식은 왜 그런지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유도해보고 넘어갑시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중학교 때 항상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b꼴이었다고. 맞아요? 그럼 그 식을 내가 일식이라고 위에 있는 녀석을 줬을 때, 자, 증명 1번 직선이 x1 p x1, y1을 진함으로 y1은 mx1 더하기 b라는 식을 만들어서 얘를 이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b는 y1 마이너스 mx1으로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라고 써도 되니까 이렇게 변형된 요 식을 내가 어디다 대입할 거냐? 다시 일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y는 m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 되고요. 이때 공통인수 m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꼴로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m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다라고 한 줄에 그냥 바로 써버리고 끝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봅시다. 기울기는 2고요. 한 점 A라는 점 1,3을 지난다. 그런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한 방에 뭐라고 쓰면 된다 얘들아? y는 2 괄호 열고 x-1 더하기 3. 정리하니까 2x 더하기 1 끝. 이렇게 한 방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알겠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실전 팁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y는 m의 x-x1 더하기 y1이라는 녀석을 이 y를 우변으로 넘겨서 식을 정리해주면 x-x1의 m 더하기 y1-y는 0꼴이 되면서 얘를 선생님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버리면 이것으로 보면 얘는 뭐라고 읽어내는 거냐면 기울기 m값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기울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어요. 관계없이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 자, 뭐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m에 관계없으니까 m을 주인공으로 본다면 이 녀석이 0 되기 위해서 m 앞에 개수도 0, 상수도 0. 맞습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되고요? x1, y는 뭐가 돼요? y1. 그래서 그 반드시 지난 한 점이 바로 뭐였구나? x1, y1.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실전 팁으로 자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해봤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제 직선 방정식 네 번째 얘기. 기울기 대신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a가 x1, y1, b가 x2, y2일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 세상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점을 이용하면은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울기 m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원래 기울기 m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델타 x분의 델타. 해석하면 뭐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있는 거죠. 이게 기울기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량을 뭘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냐? 주어진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x1이 x2까지 변했으니까 그 변화량은 x2 빼기 x1분의 y1에서 y2까지 y값이 변했으니까 변화량은 y2 마이너스 y1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기울기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델타라고 읽는 델타.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기울기 m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배웠던 3번 공식 y는 m의 x-x1 더하기 y1에 m 대신 누구를 대입한다? x2-x1분의 y2-y1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얻어지는 공식 바로 x2-x1분의 y2-y1 바로 결국 x-x1 더하기 y1이라는 공식이 얻어졌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죠. 이게 4번이에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얘기. 다섯 번째는 뭐냐? 어떤 직선의 x절편이 a고요. y절편 얘가 b인 직선 방정식. 얘는 우리가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절편들만 알면 다음 공식에 집어넣어주면 바로 직선 방정식. 왜 그런지 이것도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증명.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봤어. x축, y축 이런 직선. 그럼 x절편이 여기 a라고 있고 y절편이 b라고 있어요. 절편을 얘기할 때는 좌표를 나타내지 않고 값만 나타내는 게 절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y절편을 써라 그러면 b라고 답을 해주는 거지 0, b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떨 때 0, b라고 하는 거야? y절편의 좌표를 써라. 그래야지 0, b야. 그냥 y절편은 자르는 y값을 얘기하는 거 b란 말이야. 정민스, wake up.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는 뭐 이용하면 되냐? 바로 y는 mx 더하기 b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근데 m 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거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델타 x는 뭐 어떻게 계산하고 델타 y는 어떻게 돼? 선생님 델타 x분의 델타 y를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요? 예, 직각삼각형에서 x 변화량 이게 델타 x고요. 델타 y 얘가 델타 y.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기울기다. 근데 여기서 델타 x는 뭐에서 뭘 빼주면 돼요? 0에서 a를 빼주면 되죠. 0이 더 크니까. 그럼 델타 y는 뭐에서 뭘 빼주면 돼요? b에서 0을 빼주면 되죠. 따라서 얻어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뭐구나? b구나. 따라왔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자동으로 y 절편 b는 얼마다? 라지 b와 같다. 됐어요? 이제 이 두 가지 값을 요 식을 1식이라고 놓고 이렇게 얻어낸 두 녀석을 2식이라고 했을 때 2를 1번 동그라미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y는 m 대신에 마이너스 라지 a분의 라지 bx가 되고 스몰 b 대신에 라지 b가 들어가게 되죠.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만들 거냐? 양변을 b로 나눠볼 겁니다. b로 나누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x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유도가 되고 끝났죠. 증명 끝. 필기하세요.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 방정식을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직선 방정식 어떻게 쓴다고요?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다. 끝났어요. 알겠죠? x절편 a자리에다 y절편 b자리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직선 방정식.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거기 보면 이제 첨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뭐 첨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 2개씩 쳐놓으시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어떤 직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그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라는 삼각비와 같다라는 걸 설명하래요. 무슨 얘기냐? x축이 있고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 y는 mx 더하기 b라는 직선이라고 합시다. 이 녀석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주어지잖아요. 세타라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라는 녀석의 정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이 녀석 위에 아무 때나 한 점에서 얘를 뭐 a라고 놓고 x축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하면 요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H라는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BH가 바로 델타 X에 해당하고요. B에서 A까지 가는 동안에 델타 X만큼 변했죠. B에서 A까지 가는 동안에 Y값은 델타 Y만큼 변하죠.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직각삼각형에서 하나의 꼭지각 세타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고 높이변이라고 얘기했었고 직각이 마주보는 애를 빗변이라고 했었고 나머지 하나를 밑변이라고 하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럼 이때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는 삼각비 3개 중에 뭐라고 배웠죠? 탄젠트라고 배웠죠. 그래서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얻어지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바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와 같다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기울기 대신에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줬다. 그러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직선이 x축과 60도의 각을 x축의 양의 방향과라고 할게요. 양의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멘트 보자마자 기울기 m은 탄젠트 몇 도구나? 60도구나. 그래서 얼마라는 게 숨겨져 있었다?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선생님 그게 세타 자체가 지금 저희 수준에서는요. 중학교 때 배우기를 0도하고 90도 사이에서만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제한을 걸어야 됩니다. 0에서 90도 사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대수를 배워서 삼각함수라는 것 전체를 배워서 세타를 실수 전범위로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 공식은 만족이 됩니까? 네, 만족이 돼요. 설사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110도, 120도, 150도가 되더라도 탄젠트 150도를 찾으면 그게 기울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대수를 배우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니까 삼각비에 대해서는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일 때로만 제한해 놓게. 그러니까 음수인 기울기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이해됩니까? 예. 오히려 15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양의 방향과. 그러면 반대쪽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뭐 알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직선이 0도와 90도 사이에서 x축과 이루는 각이 주어졌다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라고 바로 해석해 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요거 필기 잘 했으면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건데 필기하실 시간을 줘야 되죠. 자, 밑에 보면 또 참고가 나오죠. 거기도 별표 2개.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제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걸 선생님이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왔는데 그죠? 선생님이 써먹으려다가 멈칫했죠? 니네가 이거 아직 안 배웠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x축, y축이라고 놓고 두 개의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렸어. 근데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대. 그럼 얘의 기울기의 곱은 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부터 잘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첫 번째 직선을 y는 mx 더하기 b라고 놓을 거고요. 두 번째 요 직선을 y는 m'x 더하기 b'이라고 놓을 거야.
그렇다면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 뭘 보이고 싶은 거냐면 m 곱하기 m 프라임이 얼마라는 거 보이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이요라는 거를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유도합니다. 잘 보세요. 이런 선택이 안 되지? 됐다.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mx 더하기 b인 상태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직이지만 걔를 평행 이동해도 수직이 되게 만들 수 있죠? 둘 다 평행 이동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선택. 근데 선택되라. 선택되라. 됐다. 자, 이렇게 놔볼게요. 원점을 지나게 얘를 바꾸면 이 녀석의 이름은 뭘까요? y는 mx가 될 거고 여기는 원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선택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복사. 아직 서툴러요. 아이고. 다시 붙여넣기. 일로 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원점에다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은 뭘까요? y는 m'x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두 직선, 특히 요 y는 mx 위에 한 점 내가 잡아서 요 놈을 a라고 놓고 거기서 x축의 수직인 선분을 그려서 밑에 있는 직선과 만나게 보조선을 그릴 거예요. 그럼 요 놈을 선생님이 이제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 뭐가 보이냐면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평행 이동시켰을 때도 원점 O에서 수직으로 만났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OA하고 OB는 수직인 상태네요. 그리고 이 라인 자체를 선생님이 뭐라고 놓을 거냐면요. 1, x 값을 1로 놓으면은 1, 위에는 m이 되고 b점은 1, 뭐가 되죠?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아이고 1, m 다시가 되겠죠. 웬 마이너스 m. 이해돼요? 1, 뭐가 된다고요? m 다시가 되겠죠. 따라왔니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트색으로 직각삼각형의 색칠을 했어요. 그럼 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나요? 선분 AB의 제곱은 5A의 제곱 더하기 5B의 제곱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뭐예요? m-m 다시요. 그거 제곱은 5A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m 제곱으로 끝나겠죠? 루트 안 취해도 되니까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선분 OB의 길이는 뭐 돼요? 원래는 루트 1 플러스 m 다시의 제곱인데 제곱했으니까 1 플러스 m 다시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좌변을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m제곱 마이너스 2에 m 곱하기 m 다시 더하기 m 다시의 제곱. 우변은요 1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 더하기 m 다시의 제곱. 됐어요? 그럼 양변에서 자 지워볼게요. m제곱 m제곱 m 다시의 제곱 m 다시의 제곱 없어져요? 그럼 좌변에 뭐 남았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m 다시 남았죠? 우변에 1하고 1 더하니까 뭐 돼요? 양변을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따라서 m 곱하기 m 프라임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증명이 끝났어. 야, 이놈의 피타고라스 정리는 참 다양하게 많이 써먹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와 같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럼 서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면서 둘 중에 하나에 뭘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면 그거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드는 게. 이해했어요? 그럼 필기하면서 대답해보세요. 직선 하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였다. 그러면 나머지 기울기는요? 그렇죠. 깨우치셨네. 이제 이거를 자유자재로 써먹으면 됩니다.